판결 모수입니다. 2심 죄는 검찰, 첫 감액 예산을 죄는 야당. 검찰은 2심을 죄고 있고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죄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죄고 있는데 죄는 대상이 서로 달라서 논란이군요. 일단 검찰 소식,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문은 모순적이다. 검찰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검찰은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며 항소를 하기로 한 상황이죠. 특히나 1심 재판부, 김병량 전 시장 측과 KBS 사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보는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이 대표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없는 사실을 알고도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이다 라며 이 대표의 이 위증 교사 행위에 고의성이 충분하다라며 항소키로 한 겁니다. 특히나 검찰은 그 증언이 이 대표의 당시 무죄에 미친 영향을 따졌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의 위증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020년 이 대표 무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왜 따지지 않느냐? 이건 부당하다. 재판 결과 영향 여부는 양형의 가중 사유라면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의 어떤 고의성이나 아니면 그 위증이 당시 이 대표 재판에 미쳤던 점 등 양형 가중 사유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라고 상호 모순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함께 항소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이 판결문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다라고 앞서 지적했었던 정법전. 정익준 변호사님, 검찰도 우리 정법전의 시각과 같이 항소 1심 무죄 판결문이 뭔가 앞뒤의 내용이 서로 모순적이다라는 부분을 똑같이 지적했군요. 네네. 저는 뭐 유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제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판사님 말씀이 일단은 맞는 거니까. 하지만 판사님 말씀은 항소심에 가서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참 희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김동연 부장판사는 위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증이 있었으니까 위증을 당시 했던 김모 씨가 유죄 판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만 끝난 게 아니고 그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인정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나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주장한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누명이 있었다라고 한 걸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입증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딱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증인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유력한 증인이 되겠습니까? 판결문에서 그대로 밝힌 거예요. 김병량 당시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고 김병량 시장이 직접 고소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고소 대리를 했는데 그 김병량을 대신해서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위증으로 유죄 판결 나온 김모 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집어서 그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까지도 법원에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인정을 갖다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교사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도 인정을 했어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그때 2019년 2월 14일에 교사 행위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위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인정을 해놓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그런데 교사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 눈 씻고 찾아봤더니 읽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표는 교사할 당시에 그 김모 씨가 실질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럴 거면 이재명 대표는 그 김모 씨한테 변론 요지서는 왜 보내줬습니까? 변론 요지서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고 그 김모 씨가 증인 진술서를 썼더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아니다.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수정안까지 다 해줘가지고 이렇게 첨삭지도까지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가 어떤 식으로 2019년 2월 14일에 그 어떤 증언을 할지 몰랐다라고 그 판사는 인정한대라고 하니까 뭐 그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2심 가면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다. 정법전은 이렇게 예상하는군요. 검찰도 상호 모순적이다라며 1심 재판부가 따지지 않은 것들 두 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대표의 고의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증이 이 대표의 재판 무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근거로 2심 판결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 같습니다. 이 대표와 김모 씨의 녹취 대목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검찰도 나를 순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네.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KBS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네.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내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예. 검찰은 방금 들은 이 대목,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난감해하자 그냥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라고 이 대목이 이 대표의 고의적인 위증 교사하는 대목이다라고 검찰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녹취를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부분이 이제 이 대표의 어떤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뭐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녹취의 뭐 전체 분량들을 다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지금 이미 언론에 밝혀진 저런 녹취 내용만 봐서는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위증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무죄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판결문 전체에 대한 이 논리적 정합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호 모순된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심에 가서 반드시 이것은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 지사로서 김진성 씨, 지금 전 비서실장이죠. 그 증인에게 요구했을 때, 저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의 지위가 경기도 지사로서 김진성 씨는 지금 그 경기도에서 건설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그냥 단순히 고발했을 당시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직접 했던 그 의도와 고의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김진성 씨의 지금 인허가를 쥐고 있는, 건설업자의 인허가를 쥐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요청하는 부분들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위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런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재판부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위증 교사가 있었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것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억지 향소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야외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라고 발언해서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습니까? 김건희 감옥 가지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라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왜 김민석 최고가 6개월을 밝혔을까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민석 최고가 말한 저 6개월이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에 2심과 대법원 항소심 633, 1심은 나왔으니까 2심과 확정 판결이 나오는 기간 3개월과 3개월을 합친 그 6개월. 다시 말해 이 대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27년 3월 3일인데 대법원장이 밝혔던 앞서 선거법 633 규정 적용 시 25년 5월 이내에 이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만약 1심처럼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김민석 최고가 저 2심과 3심 확정 판결이 나오는 기간 3 더하기 3, 6개월 안에 무언가 승부를 보자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6개월. 조규 변호사님, 그 6개월이 이 대표 대법 확정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6개월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예, 그 연설 내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정 전후의 사회가 우리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 보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어떤 이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6개월이라고 한 거지. 아, 트럼프의 임기 시작 전의 그렇죠. 예. 의미가 6개월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고려한 거지. 뭐 재판 일정 6개월 안에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고 이 일정을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일정이라는 게 인재 항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검찰이나 또 이재명 대표 측의 변론이나 공판 전략에 따라서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633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실제 재판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로 돼 있긴 하고 가능하면 뭐 준수돼야 되겠지만 실제 그 지금까지 해석상 이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도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긴 해야 되지만 이 재판이라는 게 형사 피고인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의 기한을 무조건 이 3개월 상정해 놓고 그 안에 어떻게든 정권을 퇴진시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에 만들고 그런 일정을 저렇게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국민들의 여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갔을 때 그리고 지금의 네. 어떤 절박한 민생의 상황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하루속히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국정 전환을 요구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지 정말 그 6개월 동안 내린다는 게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실제 절차대로 하면 뭐 2년 그 개헌의 방식이 있고 탄핵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게 또 6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그 안에 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수습하겠다. 이런 구체적 일정 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 6개월이 이 대표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는 기간의 6개월이 아니라 트럼프 임기 전의 6개월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임기 전 6개월이다. 이게 트럼프 임기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듣는 트럼프는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저렇게 트럼프를 대단한 사람, 뭐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고요. 트럼프하고 민주당하고는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식견 자체가 다르고요. 정치적인 지향성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1월 21일에 검찰도 항소했고 이재명 대표 측도 항소했어요. 네. 아직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사건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배당이 되는 순간부터 3개월 내에 판결은 나와야 됩니다. 네. 그게 왜 판결이 나와야 되느냐? 법문의 규정이 반드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건 강행 규정인데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판사들이 제가 봤을 때 진짜 몰지각하다가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런 판사들이 이걸 마치 훈시 규정인 것처럼 해서 아 이거 우겨도 되고 그 미뤄도 되고 여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일침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훈시 규정 아니다. 이거 강행 규정이다.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대법원장이 직접 말씀을 갖다 하셨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주목해서 보는 첫 번째 그 재판이 이 이재명 대표 고등법원 판결인데 얼마나 이걸 갖다가 질질질 끌 것인가 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요 대법원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제가 봤을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5, 25, 25를 갖다가 4로 나누면 6개월 아니겠습니까?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